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해보세요. 이번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의 시험지를 받아보셨죠? 뭐 수학 50점대, 영어 60점대. 설마 우리 애가 이 정도일 줄이야.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가장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학원이 문제인지, 우리 애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애가 또 의지박약이라서 그런지. 자, 제가 미리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단언컨대요, 공부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갇힌 학생만 있을 뿐이에요. 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자, 영상을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으로 아이를 다그쳐왔는지 아마 뼈저리게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 직접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독하게 마음 먹고 좀 해봐. 미안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이 시기에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정말 잘 1도 모르는, 정말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 의지력은 배터리와,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배터리예요. 공부를 할까 말까 이 선택조차 순간 의지에 맡기게 되면요, 뇌는 고민하게 되고요, 이미 진을 다 빼버립니다. 심리학에선 이거를 의사결정의 피로라고 불러요. 정작 공부 내용을 기억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그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 다 써버리는 거. 그러니 정작 책상에 앉으면요, 머리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동기는 또 어떨까요? 동기는 그냥 컨디션에 따라 휘청거릴 뿐이에요. 기분 좋을 땐 공부가 잘 되다가 또 조금만 필요하면 의욕이 금방 바닥이 나요. 여러분 이런 학생이 많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다짐을 100번 수천 번 합니다. 하지만 뭐 3일, 일주일 못 가서 무너지죠.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의지와 동기는 원래요, 무너지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의지로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빈 배터리로요 24시간 영상을 찍겠다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심리학자 커트 레비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단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행동은 사람과 환경의 함수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처한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요, 뭐 수도 없이 쏟아지죠.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두기만 해도요 집중력이 11% 이상 떨어집니다. 한 번 알람을, 한 번 인스타나 각종 알림을 보고 나서 다시 집중하기까지요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자, 산수를 해볼게요. 3시간 공부를 했다 치는데 알림을 8번 봤다. 자, 8번 곱하기 23분 184분입니다 3시간 중에 진짜 집중한 시간이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공부를 한다는 건요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위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한 공부. 학원 갔다, 스터디 카페 갔다, 뭐 또 집에 갔다, 과외했다, 또 다른 학원 갔다. 자, 장소가 매일 바뀌죠. 뇌는 일정할 때 에너지를 아끼고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장소를 계속 옮기게 되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또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려요.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뇌는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되고요,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정작 공부에 써야 할 전두엽 핵심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리하다 진을 다 빼고 실제 학습 효율은 박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집에서 하는 공부. 자, 엄청난 큰 함정입니다. 자, 아이들의 뇌는 집을 어떻게 기억할까? 잠자고 노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 보통 기억해요. 거기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는, 뇌는 본능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다 금방 지쳐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더해지면요 뇌는 비상상태에 몰입하게 되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전원을 완전 꺼버리게 되는, 공부할 의욕도 사라지고 도망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만 남는 무기력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 진짜 이유입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 최악의 환경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세계 최고의 발달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은 데이비드 에거 박사님은 평생 연구에서 읽어낸 핵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의 뇌는 지위와 존중에 초민감하게 반응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테스토스테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뇌는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미친 듯이 예민해져요. 인정을 받으면 그 짜릿함이 어른의 10배고요 무시를 당하면 모욕감이 어른의 10배입니다. 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진짜 무서운 실험을 해요. 엄마가 딸에게 너는 너무 쉽게 화내는 게 문제야 같은 잔소리를 녹음하고요 그 10대 딸에게 뇌 스캐너 안에서
그 녹음을 듣게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 분노 영역이 활성화돼요. 두 번째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이 꺼집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의도를 읽는 사회적 인지 영역도 꺼집니다. 쉽게 말하면 잔소리는 뇌를 일시적인 절제 상태로 자, 내가 다 알아. 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요, 아이의 뇌는 학습 모드에서 도주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아이의 뇌를 계속해서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뇌를 다 시킬까요?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의견을 적는 이유는 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네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에거 박사가 내린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높은 기준과 너를 믿는다는 신호의 결합이에요. 이건 멘토 마인드셋이라고 불러요. 기준은 절대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환경에서만 청소년의 뇌는 비로소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24시간 옆에 붙어서 스마트폰을 뺏고 잔소리를 안 하고 멘토 마인드셋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본인도 사람이고요. 일을 하시고 또 감정도 있고 한계도 있죠. 그래서 빗소라고는 학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빗소로 학원이 어떻게 뇌과학 원리를 그대로 환경에 녹여냈는지 5가지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요. 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등원하는 순간 스마트폰을 수거하고요. 생활관리 선생님이 별도의 보관함에 직접 관리합니다. 학원 시스템에 적응한 학생은요, 아예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이라고요. 연구 결과 옆에 두기만 해도 11%가 떨어졌다고 말했죠.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떨어지는 그런 스마트폰은요, 극단적인 차단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학원에서 공부를 끝내는 완결형 구조입니다. 과목별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끝내고 수업에 대한 숙제를 그 자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인과 테스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귀가를 합니다. 모든 공부는 학원 안에서 끝난 숙제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고요? 뇌는 특정 공간의 분위기와 행동을 세트로 기억합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이 오직 공부와 몰입의 신호로만 가득 차였다. 뇌는 학원은 문을 여는 순간 별다른 노력 없이 즉시 집중 모드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은 온전한 휴식처로 남겨둡니다. 집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도 돼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면 의지력을 억지로 끌어 쓰지 않아도 공부와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강력한 환경적 시스템이 만들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매일 등원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학습 스케줄이 아이에게 주어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가는 규칙성은 공부를 자동 습관으로 만듭니다. 등원이 당연한 일상이 되면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의사결정의 필요에 낭비되었던 에너지를 오로지 공부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구체적인 계획표가 더해지면 막막함에서 오는 불안까지 사라집니다. 뇌는 막연한 목표보다 지금 당장 할 일이 명확할 때 더 즐겁게 움직입니다. 작은 계획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성취감이 뿜어나오는 거,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은 전과목을 관리하고요. 또 수행평가까지 학원에서 책임집니다. 전두엽 에너지 한정적 에너지야. 한 과목 숙제에만 에너지를 몰빵하면 금방 방전돼서 다른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빗소로 학원은 과목별 공부 비중을 조절해서 뇌가 지치지 않고 모든 과목을 완주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부족한 과목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으로 의동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수행평가까지 과목 담당 선생님이 직접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솔루션은 누군가의 관찰 아래서의 개인학습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빗소로 학원은 과목 수업 끝나고 복습과 숙제를 자기 자리에서 직접 해야 하고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관찰 아래에서만 개인학습이 이루어진, 여기서 작동하는 그 유명한 호선 효과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관리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개입했을 때 생산성이 최대 30% 이상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집에서 혼자 알아서 공부하라고요. 관찰자가 없는 환경에서 청소년의 뇌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도박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요, 뭐 학생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애는 알아서 하니까 또 뭐 어떻게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10대의 시간은 그 10대의 시간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의지에 맡기고 또 동기에 맡기고 잔소리로 해결해 보려는 그 모든 시도는요,
뇌과학적으로 이미 실패가 증명되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단언컨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은 환경이 결정. 여러분의 아이는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다만 공부를 시작조차 하기 힘든 환경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빗소라고는 학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학생을 변화시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빗소라고 상담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